짜잔! 아, 지직 소리 나면 안 되는데. 자, 이번 주제는, 자, 필리핀 어학연수, 그러니까 해외 영어 연수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필리핀 가는 이유가, 뭐 영어 공부의 목적이 있지만, 이제 필리핀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필리핀을 알게 됐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첫 번째는 저렴한 연수 비용. 그쵸. 두 번째는 1대1 수업이라는 필리핀만의 특징이었는데, 그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필리핀을 선택하는 이유인데, 한윤미 씨라고 이게 그 석사 논문이었어요. 석사 학위 논문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분이 얘기했던 필리핀 선택의 이유가 이제 그 순서입니다. 1, 2, 3, 4, 5번으로 해서 첫 번째는 1대1 수업,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 그 다음에 하루 수업량, 숙식의 편의, 짧은 연수 기간이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요 1번하고 2번은 좀 절대적인 것 같기는 맞아요. 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1대1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가 사실은 없죠. 필리핀밖에 네.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저렴한 비용인데, 최근에 저 필리핀 세부의 뭐 물가가 많이 많이 올랐다고. 올랐고, 연수 비용도 이전에 비해서 상승을 네. 했다라는 뭐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참 이렇게 비교해 보면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대부분 이 우리 저렴한 비용, 필리핀 저렴한 비용을 생각하신 분들이 10년 전 가격을 맞아요. 가지고 네, 아직까지 필리핀이 그때 물가나 학비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사실 제가 3주 전에 아일랜드 갔다 왔잖아요. 제가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니까 최소 30% 이상을 이제 예산을 더 잡아야 되더라고요. 맞아요. 뭐 교통비나 이런 거는 이제 코로나 정책으로 해서 다운은 됐지만, 그 외에 집값 상승이라든지 물가 상승, 그 외에 뭐 여가 비용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어학연수 가시는 분들이 막 힘들게 어학연수 하면서 내가 가진 비용을 막 어떻게 쓰는지 아껴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내가 언제 또 할지 모르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하고 싶다. 이런 성향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원장님이 만약에 다시 어학연수를 간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전 진짜 더 열심히 놀 거예요. 물론 공부하는 시간에는 더 네. 열심히 하겠지만, 그 이외의 시간에는 좀 더 나가 놀고 좀 더 액티비티한 활동을 하고. 네. 그래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자, 그래. 그러면 그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룬 적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찾아봤는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연수의 단점이 뭐냐? 단점이 뭘까? 그래서 같은 연구자분이 이제 조사한 내용이고, 이 내용은 저희는 이제 이게 실증 자료거든요. 실증 자료는 쉽게 이제 데이터를 근거로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보다 신뢰할 수 있고, 보다 이제 또 많은 분들한테 공감을 줄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필리핀 연수의 단점은 발달된 유흥 문화가 42.3%로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대다수의 국민들과의 영어 소통이 힘들다라는 점, 그 다음에 환경이 쾌적하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영어권 문화 경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이 유흥 문화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세부로 가잖아요. 세부는 이제 카지노라는 게 그렇죠. 있어요. 카지노가 있어서 학원 같은 경우는 카지노에 방문만 해도 태교나 네, 벌점이나 태교를 이렇게 가할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통제가 안 돼요. 맞아요. 예, 그냥 한번 경험 삼아가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유흥 문화, 카지노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렴한 술? 저렴한 술과 저렴한 유흥 문화. 유흥 문화? 네, 그렇죠. 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세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린 학생분들이나 맞아요. 이제 가서 이제 뭐 영어로 사용하면서 친구를 만나게 되지만 뭐 이성 친구도 만나게 되지만 그게 한때는 사회적 문제까지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한 이제 발달된 유흥문화 때문에 어학연수에 실패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도 이전에 한번 다뤘던 내용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학교에 있는 선생님이야 이제 뭐 대학에서 관련된 전공을 하신 분들도 많고 뭐 어떤 퀄리파이된 어떤 조건을 갖고 티칭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지만 밖에 나오면 뭐 자기 나라 말이 있기 때문에 영어는 공용어잖아요. 모국어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영어 소통이 힘들다. 그리고 환경이 쾌적하지 못하다는 거는 뭐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필리핀 그리고 항상 뭐 리조트나 맑은 바다 그다음에 이렇게 뭐 좋은 날씨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막탄섬에 있다가 세부섬으로 넘어가게 되면 약간 컬처 쇼크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고 시티 안에서도 학원들이 모여 있는 동네와 그렇지 않은 현지 분들이 이제 거주하시는 동네가 약간 좀 많이 다를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환경이 쾌적하지 못하다라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 10년 동안 어학원들이 시설 투자에 대한 그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엄청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뭐 우리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하다 보면 실망이 클 수도 있겠지만 예전 10년 전과는 사뭇 다른 느낌의 필리핀을 이제 경험하실 수 있다. 이렇게 요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고 맞아. 요거에 대한 노력도 학원에서 통제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이제 이런 활동을 못 하게끔 학교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어권 문화 경험의 한계인데 참 이게 어떤 거냐면 필리핀은 이제 공용어를 영어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만 쓰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영미 국가로에 대한 뭐 약간 환상도 많이 가지시고 그래서 어떤 이분의 연구였나? 다음 거 한번 살짝 볼게요. 이분의 연구에 보면은 65%의 학생 연구 참여자들이 필리핀 연수 후에 영어권 국가, 뭐 호주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아일랜드 같은 국가로 연계 연수를 계획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필리핀 영어 연수의 효율성 연구라는 이 석사 논문에서 이 결과처럼 말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다 보니까 아까 다시 전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영어권 문화의 경험의 한계를 연계 연수로 이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희는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연계 연수에 대한 포커스가 굉장히 큽니다. 필리핀만 가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지만 저희가 이제 제가 다루는 아일랜드, 원장님이 다루는 호주, 뭐 아니면 캐나다와 같이 연계 연수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상담을 해주시면 저희가 아는 지식과 정보 내에서 열심히 성심성의껏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컨디션이 우리 맨날 찍을 때마다 맨날 그런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또 저희가 정보를 제공할 때 개괄적이고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그냥 쑥 훑고 넘어가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보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되게 말도 빨리 하고 맞아요. 시간도 또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또 4K로 찍고 있어서 이거 편집할 때 힘들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자료를 찾다 보면 성인에 대한 뭐 만족도라든지 영어 성장이라든지 향후의 기대라든지 이런 연구나 결과에 대한 실증 자료들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주니어분들. 주니어 분들에 대한 영어 성장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초중고 분들의 연수, 가족 연수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분들은 그 단기간 뭐 한 달, 두 달 동안 수업을 하고 필리핀을 경험을 해서 영어 성장 이만큼 영어가 늘겠다라는 기대보다는 향후에 그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영어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와 자신감을 키우는 것도 큰 성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원장님도 그런 경험이
상담 네. 중에 있으시다고. 저희 이제 가족 연수랑 주니어 가시는 부모님들께서 네. 계속해서 보내시는 이유가 자녀분들이 영어에 대한 즐거움을 알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가셨을 때는 좀 걱정을 하셨어요. 그냥 가서 놀고 오려고요. 뭐 영어 환경에 놔두면은 그냥 한국에서 노는 것보다 낫겠죠 하셔서 보내셨던 건데 학생분들이 거기서 재미를 깨닫고 한국에 와서 엄마 나 다음에도 또 갈래. 엄마 나 영어 배우고 싶어. 영어 학원 좀 끊어줘. 이렇게 굉장히 달라졌네요. 네, 그쵸? 그렇게 영어에 대한 이제 자신감이나 적극성을 띠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그런 점 때문에도 확실히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이 학습의 지속성이라는 게 이렇게 한 번에 딱 해서 결과를 보이는 것보다 그러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추후에 관심도 갖게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 태도나 행동의 변화는 굉장한 거예요. 그럼요. 특히 어린 학생 맞아요.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필리핀을 단기 연수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필리핀에 대한 기대를 이런 동기와 자신감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얘가 한 달 동안 영어가 얼마나 늦었는지 어떻게 뭐 측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물어보시면서 너 어땠니? 너 또 공부하는 게 어떠니? 재밌니? 이런 식의 한번 질문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 끝으로는 필리핀 어학연수의 진정한 경쟁력. 1대1 수업과 1대4 수업 같은 소규모 수업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또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사실은 아까 이번 영상의 주제가 필리핀에서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어학연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단기 연수잖아요. 뭐 2달에서 3달, 뭐 6개월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단기 연수 동안 너무 큰 영어 성장의 기대. 물론 영어는 늘어요. 그럼요. 영어는 분명히 늘긴 늡니다. 근데 그 영어를 는 거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면 실망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거와는 별개로 일단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영어 학습에 대해서 지속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뭐 소규모 수업 1대4 수업 보면은 선생님 1명하고 4명의 이제 학생이 수업을 하는 거고 이 4명의 수업도 다국적일 가능성이 맞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외국인 친구 그러니까 1대1 수업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게 1대1 수업 자체는 이제 커스터마이즈 발음이 안 돼. 인스트럭션. 나 왜 이렇게 좀 외국 갔다 온 사람인데 이렇게 발음이 안 될까요? 근데 커스터마이즈 인스트럭션이 이제 맞춤식 교수 방법인데 사실 이게 필리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맞아요. 내가 원하는 수업 방식을 선생님과 토론이나 의논을 해서 맞춰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지만 이게 이제 좋을 수도 있지만 이 선생님하고만 얘기하게 되면 이 선생님의 발음과 이 선생님의 행동, 이 선생님의 스타일을 알아. 그래서 이 선생님하고만 얘기를 잘해.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나 내가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수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학생들이 내가 얘기했을 때 알아듣고 이해하는지. 그래서 1대1 수업과 그룹 수업을 잘 섞는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럼요. 말이 안 나와. 자, 오늘은 이제 필리핀 영어 연수에서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나, 단기간에 영어 성장도 분명히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상승시키고, 지속적인 영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얻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며, 지금 이제 필리핀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요새 정말 인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젊은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대학생뿐만 아니고 뭐 40대, 50대, 60대, 심지어 저는 70대 80대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한국 분은 아니셨는데 일본 할머님 분이셨거든요. 이렇게 매년 오셨대요, 그분은. 진정한 100세 시대. 그런 분들도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니까 너무 나 너무 기초인데 초보인데 내가 가서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무슨 말 했는지 다시 확인을
중간에 말도 꼬이고, 근데 이걸 편집은 안 할 거예요. 안 하려고 해요. 귀찮아. 자, 저희가 다음 주는 영상을 찍을지 안 찍을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뭐 다음 주에도 시간이 되면 저희가 영상 촬영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필리핀에서 생생한 소식을 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 끝으로 하실 말씀 없습니다. 아니 지금 계속 피곤해. 계속 아니에요. 아까부터 집에 가고 싶어해. 아니에요. 다음 주 출장 준비로 지금 바쁘고요. 뭐 참 제가 그 비행기가 네. 어저께 네, 이전에 그거 말씀드렸나? 비행기 캔슬돼 갖고 제주항공으로 다시 끄는 거? 티웨이. 티웨이가 방송에 그 얘기 했었나요? 안 했죠? 좀 전에 오늘 했나요? 모르겠어요. 아, 우리 방금 전에 찍은 것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2달 전에 비행기를 끊었는데 티웨이 항공 대구에서 출발하는 거 끊었는데 갑자기 어저께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끊었는데 62만 몇천 원, 대략 한 63만 원 정도의 세부 왕복을 끊은 거야. 아, 너무 비싸. 진짜 비싸요. 지금 진짜 비싸고 7, 8월 이후에 가시는 분들은 지금 미리 끊어 놓으셔야 조금 저렴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뭐 이렇게 내가 다음 주에 갈래, 다다음 주에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죠? 뭐 8월, 9월 가시는 분들은 네. 최소 한 몇 달 전에는 끊어 두시는 비행기를 끊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그리고 이제 원헬스 패스 등록이 약간 바뀌었어요. 1차 등록을 하시고 2차 등록까지 하셔야 QR이 나와요. 아, 1차, 2차요? 네, 1차 등록을 하면 바코드가 나오고 그 네. 바코드로 2차 등록을 하셔야지 QR이 나오는데 예전에는 그냥 신청만 하면 QR. 바로 QR이 나왔는데 지금은 2차 등록하시고 나서도 QR 나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시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한 30분 정도 아, 걸릴 그래요? 수도 있다고 하니까 조금 여유를 갖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24시간 이내부터 이제 등록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공항 가시는 길에 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실 거예요. 공항 도착해서 하시면은 요새 바로 안 나와서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맞아요.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신속항원을 받아야 되니까 맞아요. 저는 6시 비행기여서 공항에 좀 일찍 가서 공항에서 그 신속항원 검사 받고 1시간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걸 이제 받아서 바로 이제 원헬스 패스를 해서 QR 그 바코드를 받고 또 QR까지 받아야 되는 거네. 네. 아, 그건 저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이게 얼마 전에 바뀌었더라고요. 아, 네. 그렇구나. 아, 근데 지금은 아직 필리핀 가기까지 뭐 PCR이나 신속항원이 필요하니까 저도 이제 아일랜드 갔다 오면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아예 필요 없어서 예, 그냥 갔어요. 공항에 뭐 보딩할 때도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아일랜드 입국할 때도 그냥 예전이랑 똑같아. 접종증명서도 가지고는 있었는데 물어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에 올 땐 필요했어요. 한국에 올 때는 아직까지 PCR 이제 우리나라 오기 전 그 여행 국가에서 이제 PCR이나 맞아요. 신속항원은 아직 안 돼요. 지금 현재 오늘 현재는 PCR 받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도 또 1일 이내, 1일 맞아요. 1일 차에 검사들. 또 PCR을 받아야 돼서 또 관할 지역 보건소에 가서 코 한번 찌르고 또 6, 7일 차에 신속항원을 또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뭐 언젠가는 이제 좀 완화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23일부터 들어오실 때 신속항원도 가능해지셨고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 그리고 와서 검사 받는 것도 완화된다고 했는데 그거는 아직 제가 안 찾아봤어요. 그래요. 사실 이게 저희도 예전에는 계속 자료를 보고 했는데 이제는 잘 안 봐. 네. 이제는 잘 안 보고 저희가 직접 경험하고 진짜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지금은 저희가 조금 정보를 좀 구체적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가 실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다녀와서 관련 정보 저희가 공유해드리고 또 바뀌는 정보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시입성에 맞게끔 지금 현재 정보를 좀 저희가 다루도록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꼬이고 눈은 감기고 자, 오늘 뭐 저희가 두서없이 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또 뭐 네. 마지막으로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안녕. 아, 나 진짜 나 지금 욕 나올 뻔했어.